이게 늦다 그래서 그래프 넣고 그거 넣고 딱 했더니 전화 받아서 피했어. 그래. 근데 이제는 웬만한 다 하기 때문에 기대가 돼 있어. 무대가 또 어떤 데는 또 자극 찾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별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냐면 이런 20분 되면 갈 때 되면 버스 대리가 그리고 골목골목을 신경 쓰고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게만 조그만 게 있잖아요. 사리바리고 나는 보다가 레이 같은 건 골반에 되게 좋겠다. 그게 말이야. 이거 별로 우리 나쁘면 한지 몇년 됐나? 마음이 얼마다 지금 한지 2만 원. 거의 한 사람의 수명과 차원이 그게 되고 귀찮으니까. 오면 제한 내려가는데 2층 올라가게 되고 애들이 거기에 맞춰야 돼. 그런 이야기가 그런 것도 받아가지고 이런 정말 정말 진짜
중학교까지 하는 거야. 중학생 고등학생.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어 이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강민성 시의원 현장의 소리를 듣다 소규모 시설 등 하원 차량 개보수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사회를 맡은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장 신승희라고 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식순에 따라 개회 인사 후 주제 간담회 기타 질의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앞쪽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비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주최하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 이승정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부산광역시협회 문동민 회장님, 김양자 부회장님, 박이수 부회장님 외 부분협의 회장님과 집행위원장님과 센터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다음은 문동민 지역아동센터 부산광역시 협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아침부터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될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현장의 소리를 이렇게 자청해서 들어주시는 의원님이 안 계신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의견들을 담아서 꼭 정책화 시켜주실 걸 믿고 이 시간에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당선인께 감사드리고 또 지원단 당장님 갑작스럽게 이렇게 10시 넘어갔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요청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 기간에 움직이는 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러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 적극적인 어쨌든 의사 발언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참여하고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민성 복지안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민성입니다. 사실 저는 크게 준비한 게 없는데 무도민 회장님을 비롯해서 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더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 영영 예결위원장님도 좀 늦으실, 원래 좀 늦는다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제 늘 생각하는 게 가성비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저평가받는 기관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04년에 제가 시민사회에 있을 때 이제 예전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중앙정부에서 위원으로 좀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상 자체가 상당히 달랐을 건데 그 당시에는 지금의 형태까지 오는 과정들 보면 이제 학교에서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가원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는 이런 아동과 관련된 세 가지 시스템이 이게 이제 여전히 합치되지 못하고 분리되면서 역할 자체가 애매하게 가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매우 중요한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했던 역할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필요한 기관이다라는 게 명백히 이제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지지와 지원들 그리고 이제 체계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두드리다 보면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열심히 경청하고 경청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경청은 실천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오실 이영영 위원장님 비롯해서 제가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입니다. 사실 오늘 조철호 대표 원내대표도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이제 선거 때문에 이제 일정들이 지금 없는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했는데 하여튼 원래 아시지 않습니까? 붙자 다른 사람인데 실무적으로는 있으니까 잘 많이 제가 붙자가 많습니다. 원내 부대표의 예결위 부위원장에 그리고 윤리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또 이제 위원장도 있어요. 당연히 다문화위원장이고 복지 관련돼서는 그쪽 관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도 겸하면서 이제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담이지만 교육연수위원장 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열심히 경청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세상에 가장 긴 길이 말이 이제 가슴까지 가는 심장까지 가는 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소통 그리고 이제 실천으로 옮기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상당히 힘들고 긴 길이지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서 여러분들의 활동과 역할이 조금 더 이제 격상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승정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 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저한테 이야기를 주셔서 제가 어디에 차이는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키 차이도 있고 얼굴 차이도 있고 가진 것도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라고 차이를 다양성이라고 느끼면서 서로 존중하며 사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박민석 의원님께서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지원단을 전에는 지역센터 하다가 이제 지원단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역센터가 뭐가 장점이야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지역센터 시설적 할 때는 제가 답을 옛날에 공부방에 제가 78년도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방을 했으니까 그때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제 스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 관점은 다양성을 가진 아동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미용시설로서 아동 보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최근에 제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할처럼 우리에게 이미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60%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 아동. 근데 보면 또 다양하게 또 다민아 아동들도 지금 다민족 너무나죠. 다민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 보면 가정 구성 도시처럼 다양한 데가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처럼 다양하게 구성을 가진 그런 아동들이 없다. 근데 이 아동들이 와서 우리 애들이 차별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이 아이들 우리가 재우는 건 아닌데 충분히 자기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른 시설과 다르게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보호받으면서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마 저희들에게 많은 귀가 지도에 대한 것도 그죠, 급식도 맡기죠, 또 정서도 맡기죠, 또 공부도 맡기죠. 돈 없으면 돈 갖다가 어디 끌어다가 얘들 키우라고도 하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기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 종사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처우가 내가 좀 적은 시설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느끼지만 그거를 차별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CEO의 여러분 우리 이야기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학과를 제가 2001년도에 경성대학교를 해서 갔을 때 정책을 맡았던 우리 교수님 김용조 교수님 행정하고 그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정치다,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오늘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박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박민선 의원실이 지치하고 지역아동센터 부산광역시협회가 주관하는 박민성 의원 현장의 소리를 듣다 소규모 시설 등 하원 차량 개보수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3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발표자의 주제 발표 후 박민성 의원님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제 발표가 끝나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소규모 시설 등 하원 차량 개보수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사하중앙 박선미 센터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 단장의 입장.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하중앙 지역아동센터장 박선미라고 합니다. 네, 소규모 시설 등 하원 차량 개보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안전한 귀가 보호를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욕구도 있고 기간의 위치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또 야간에 운행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관의 재량에 따라 귀가 차량 운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가 차량 운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동에게 차량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추가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재량에 따라서 시설장의 자부담으로 귀가 차량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고 있는 차량 운행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우리 지역안전센터 21년도 운영 매뉴얼 71페이지에 보면 올해 이제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안전센터 시설 운영 관리에서 차량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에게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에 경찰청 2020년도 5월 2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또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52조 개정에 보면 어린이 통합버스 적용 대상 시설이 확대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이 이에 포함돼 따라서 통합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안내사항 외에 도로교통법상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이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린이 통합버스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 네,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합 등에 이용되는 모든 어린이 통합버스는 경찰서장에 신고를 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에 또 신고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포함해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새롭게 신고 의무를 시행하게 된 시설은 6개월간 유예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안전센터는 21년도 5월 27일까지 이것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설된 개정된 우리 이 법안에 보면은 신고 의무 교육 시설이 기존에 있던 여러 시설들 외에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 시설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이것을 이제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이 통합버스는 무엇을 갖추어야 신고 증명서가 나오는가 하면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해야 되고 그 자동차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 의한 정한 구조, 어린이 보호자 표시, 보험, 소유 관계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미흡이 되고 운행하고 있을 경우에 과태료 30만 원이다 라고 안내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린이 통합버스로 구조장치에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한 14가지 정도 여러가지 장치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110km 미만 속도 제한 장치까지 포함된 그것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어린이 보호 표시를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이렇게 다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되고 보험은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으로 해야 되고 소유관계는 등록들은 신고를 한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다 갖추어야 이제 신고증이 발급이 되고 그 신고증이 발급된 차만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버스가 장착된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고, 어린이 보호자 스위치, 운행 기록계, 하차 확인벨, 이건 우리 뉴스에서 사고가 나서 많이 보셨지만, 하차 확인벨도 제가 찾아보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행이 끝나면 뒤쪽에 가서 스위치를 누르고 오는 게 있고, 또 무슨 안전벨이 울려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또 신규로 강화된 또 법을 보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의 보호자를 함께 타고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전자만 차에 타면 안 되고 꼭 동승자가 함께 타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또 벌금 30만 원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 지역안전센터처럼 새롭게 운영 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2년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년도 11월 26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해서 이 이후에는 동승보호자를 꼭 탑승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의무사항들을 좀 더 살펴보면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운행 종료 후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분기별로 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 운행 기록 장치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그 장치에서 뭔가 그 리스트를 다운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지자체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어렵군 어린이 통합버스. 네. 그러면 지금 2021년 3월 현재 우리 부산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기간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구협에서 구조장치 설치에 따른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기간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했고요.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210개소, 구글 설문지로 돌려봤더니 응답이 185개소, 약 88%가 응답을 하여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귀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185개소 중에서 83개소, 약 44.9%가 귀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 83대의 차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83대 중에서 통합버스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은 3대 했고 96.4%인 80대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80세대 중에서 차량의 종류는 스타렉스가 제일 많죠. 64대, 카니발이 17대, 로디우스, 모닉 1대씩 이렇게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차량 색상을 보면 스타렉스는 이제 이미 황색이 되어 있는 게 31대, 그 외에 다른 색이 33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조사의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카니발이나 모닉은 원래 9인승이 안 되니까는 그 규정에서 이미 탈락이고요. 카니발은 안전벨트의 규격에 맞지 않아서 구조 장치가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보수 자체가 어렵다. 제가 그래서 한 2-3군데 업체를 알아봤더니 카니발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뭐 다 바꾸면 안 되냐 했더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카니발의 그 좌석이나 안전벨트 구조상 이게 규격에 맞지 않아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고증이 나오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보수가 가능한 차량은 스타렉스 9인승 이상이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합버스 장치 구비 견적을 보시면 약 10가지가 이렇게 장치가 구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 그 110km 속도 제한 장치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 10가지의 경광등부터 어린이 보호 발판까지 꼭 갖추어야 하는 기본 시설이 158만원, 약 1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 황색 도색만 하는데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64대에 필요한 견적이 약 1억 3,400만원 정도 된다. 이 수치는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관당 약 160만원에서 260만원 가량의 차량 개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 우리가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우리 운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차량 개보수를 이제 21년도 올해 이제 2달 뒤죠. 5월 27일까지 장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길에서 벌금 30만 원을 과태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아동에게 이제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조심히 걸어서 귀가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설이 자부담으로 개보수를 해야만 할 수 있을까요? 네, 3월 9일날 전북도의회에서는 도에서 최대 300만 원을 그 차량 개보수비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아동의 귀가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카니발과 모닝으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던 이 기관에서는 규격에 맞지 않아서 종합버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 실정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박민성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작년에 이제 안 그래도 문동빈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많이 나눴던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상 이게 이제 아까 이게 이제 5월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2년간의 유예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시급성에서는 이제 약간 그 당시에 작년에 이제 예산 편성 작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 나중에도 뭐 세 번째 주제로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호봉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구조라서 이게 이제 당장의 호봉 구조를 할 수는 없으나 지금 보면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3단계, 4단계로 좀 분리하면서 호봉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게 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안 하겠다는 뭐 구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직 추경이나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라서 일단은 가능한 선에서 이게 이제 아마 사실 이제 요번에 저도 좀 죄송한 이야기를 드리면 보궐선거 있다고 해서 좀 사실 좀 잊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예산 끝나고 1월, 2월 좀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시하고 이제 논의를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해결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도로교통법이 지금 바뀐 상태고 저도 지금 자료 다 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태호 윤차이법이라고 해서 이제 개정되고 작년 11월 27일에 시행되고 이제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디 바뀌었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주시나 세종시에서 이제 어떻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일단은 그리고 또 감사드리는 게 일단은 미리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필요 예산까지 뽑은 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치가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일단 실태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집행부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는 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보복자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민성 의원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돌봄운동 본부장이시고 미래 지역아동센터 박이수 센터장님께서 아동 출산 감소를 아동 돌봄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지역아동센터 돌봄운동본부장 박이수입니다. 부지권에서는 아동 출산 감소를 아동 돌봄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라는 명제로 언의계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1. 아동 출산 감소를 아동 돌봄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2019년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생 및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更新하면서 저출산 현상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화에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현 정부는 보육, 돌봄 관련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보육정책의 합계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 내 돌봄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확실히 돌보는 기반 확충에 관한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2019년-12월-11에서 지역 중심 돌봄 생태계 구축 협의회 방안을 논의하여 제1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돌봄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는 정부 통합 포털 서비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19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혜준 교수 발표된 자료에서도 살펴보면 부산시에서도 2019년 9월 25일자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을돌봄 협의회가 마련되는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각 기관의 연계와 공조를 통한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등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 정책의 양적인 확대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 부집돌에서는 5가지의 해남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2. 해남 문제 제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한 면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개혁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난 해에는 다학계 돌봄, 올해는 학계 돌봄부터 사업으로 학교 안팎으로 초등 방과 후 돌봄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돌봄 서비스 제공이 질적 향상이 아닌 양적 증가 양상에 남발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내실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향할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으로 배소수와 이용 아동수 2021년 현재 아동돌봄 정책의 양적 확산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단계 돌봄 설치 개소수와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 대한 월 프로그램비 1인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절한 서비스로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비가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셋째, 공공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자 등 법인 전환을 시도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계획해 주실 수 없습니까? 공공성 확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넷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동승자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 2명의 종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서 동승자 탑승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이용아동 기준에 지역아동센터의 신고 정원의 60% 이상은 돌봄 취약아동, 일반 아동은 40% 범위내 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동의 감소로 폐쇄되는 센터도 생기고 있는데 현 정부의 보편적인 복지에 걸맞는 행정처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원 대비 현원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아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완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둘, 현재 부산 지역아동센터 조례에서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 대책이 있을까요? 셋째, 이용 아동 증가로 정원이 필요할 시 예산 부족으로 정원을 가로막는 일이 빈번한데 이를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으로 제시한 5가지 문제가 조금 지양이 된다면
아동 돌봄의 직접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부처의 발표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동 돌봄이 강화되고 있지만 통일되지 못하는 돌봄 정책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다음은 박민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렵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은 아실 거지만 아까 모두에 잠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지하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부산이 그 출생아 수가 1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올해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면 이제 10,000명대도 무너질지 모르겠다라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제 보니까 2월달에 출생수가 좀 늘었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제 좀 늘었고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장기적 수세로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게 출생아 수가 지역별로 부산에 이제 205개 읍면동으로 해서 이제 쭉 나눠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특히 이제 중앙동이나 그 중앙동은 한 지금 2년 반째 지금 애가 안 태어나는 거죠. 그 한두 명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지금 월 한 100명 가까이 태어나는 지역도 있죠. 명지동이라든지 저기 그 정관도 서서히 이제 늘었다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그만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또 반면에 또 이제 제 지역이기도 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떤 지역으로 몰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명륜동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제3구가 명륜 북산 수민 쪽인데 북산도 애가 안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나면 태어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게 지역아동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그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들까지도 이게 아마 전체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그 경영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질 수년 내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 느끼셔야 되고요. 저 또한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사실 이제 이게 어떤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 사실 수치를 들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까지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복지 쪽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인원수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이죠. 지원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원 20명 미만 인원수로 해서 이제 해서 이제 지원하는 방식을 나누는데 요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지역 안에서의 그러니까 이제 조례에서도 보면 모든 아동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전담하는 방식은 이제 취약계층의 아동의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요거를 좀 살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차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통합적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이게 소위 말하는 교육의 개념들도 좀 더 강화해서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못한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질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아까 했지만 그 지역 돌봄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방과후의 개념이나 이 부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제 조화롭지 못하는데 이걸 뭐 굳이 유보 통합하고 막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의 상들이 조금 더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한 발 앞서서 가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쨌든 아까 그 이용 아동에 대한 이런 형태의 지원은 좀 이제 지양을 하자.
그리고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자. 예. 그러니까 부산에 뭐 예를 들어 동래구의 아동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체적을 대상으로 한 지역아동센터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역할과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 그 메시지와 이야기들, 정책적 내용들이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방식의 지원도 이제는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게 뭐냐면 그건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이제 복지관을 예를 들면 복지가 또 한때는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사례관리 관점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거든요. 방향을 틀었는데도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전히 지역사회 통합의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방식이 아니라 지역과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지.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지역이라도 그냥 얘기를 드리면 교육의 욕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좀 높이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고, 예를 들면은 서구, 동구, 그 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에 통합적 개념을 좀 가져가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런 식의 이제 좀 우선적인 변화들이 있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행정을 못 따라갑니다. 저희도 답답해 미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해도 행정의 속도는 엄청 더디고 행정은 기본적으로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더 잘하실 거잖아요. 예. 변화하게 되면 그 변화에 따른 지원을 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제 문제 없이 가느냐가 주안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지향점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런 지점을 견제하면서 또 어쨌든 최대한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시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늘 도와드리고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동네 같은 경우에 좀 더 자꾸 동네 이야기가 제 지역이다 보니 근데 이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 이게 뭐냐면 저는 하나의 이체는 뭐냐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중앙집권적 방식의 중앙적 운영이 아니라 좀 소위 말하는 지역별로 핵이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 간의 통합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사단법인 형태이든 이제 복지법인 형태든 여러 가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같이 핵을 만들어내고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지향하는 풀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도 예산을,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뭐 동래구 지역아동센터, 뭐 상하구 지역아동센터, 뭐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고, 센터 말 그대로 진짜 센터가 원래 관 센터가 다 중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센터들의 중심이 예산을 받고 그걸 좀 거기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뭐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제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성자 문제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사실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큰 게 인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제에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냥 여기서 동성자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단순 동성자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답을 드리긴 했어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아동센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모두의 인사말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가성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저평가되고 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푸드뱅크입니다. 푸드뱅크가 그 사실 가장 그 효율성이 높은 이런 부분인데 그만큼 때문에 어떤 지역 내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지향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간에 이제 합의가 되고 그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함께 도와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섯 번째, 지금 아동이 재혼을 신청하는데 예산부족이라 해가지고 많이 거절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데서는 시에서 일단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데서는 좀 감소되는 데도 있으니까 정원하는 것도 이 부분에는 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데는 사실 센터들마다 대기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원을 하고 하는데 예산 부족이라고 아예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이 편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가 제대로 이제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 기본적으로 관리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그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 그냥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용 그러니까 절차와 행정적인 부분으로 가면 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인원이 10명이면 10명만 해라. 20명 정해놓은 범주가 있거든요. 그거 맞는데 그걸 깨라고 계속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인원수는 언제든지 늘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오늘 사실 제가 오전에 KBS하고 인터뷰를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제 전문이 사실 자살, 고독사, 외로움 이쪽 부분인데 작년에 뜻밖으로 자살 수가 엄청 줄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고독사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래갖고 이게 저희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원래 그 부분은 박탈감이 큰데 상대적인 부분인데 근데 갑자기 그 부분이 줄었길래 이게 아마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다. 모두가 다 힘드니까 이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근데 뜻밖으로 보니까 무용고사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무용고사가 는 것도 주로 어느 세대가 늘었냐면 50에서 50세대부터 이제 64세 특히 50에서 이제 50대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시시 포기하는 비중도 늘고요. 그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면 노숙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중장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보면은 그만큼 이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자체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중산층이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과연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동수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엄청 커지고 있음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늘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지역이 지금 뭐냐면 지금 아동이 뭐 어디는 100명이 어디는 1000명이라 하더라도 힘들어서 지금 부산의 10명 중에 지금 12명 중에 1명이 부산 인구에 지금 저소득층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걔 수치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자녀들은 어떤 형태일까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들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요. 숫자에 대한 부분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는 강조해야 됩니다. 이 강조하면서 이제 인원수에 아까 정원에 대한 그러니까 20명 뭐 10명, 20명, 뭐 20명으로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수에 따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드러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회장님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산시의회가 모든 아동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가로 열고 우선 아동 생기면 우선 넣는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각 지자체에 각 지자체들이 사실은 시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좀 정책적으로 다 그 지자체에도 지역안전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구에도 부분에 이제 크기가 이제 또 조정을 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꿔지고 우리 행정하시는 주무관들이 인식을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게 현재 정원이 사실은 높은 수위에 이제 이용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변별력 있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원이 지금 현재 미달한 어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족할 수 있도록 일반 아동이 들어올 수 있는 골격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29에서 30으로 넘어가는 시설들이 이제 지금 종사자 정원이 바뀌어요.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부분이 지역마다 지금 말씀하신 정관 지역은 좀 높고 타 지역은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예산의 이제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당국한테 조금 조정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 이게 매년마다 정원에 대한 요구조사를 해요. 요구조사를 펀딩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말았는지를 제가 가늠할 수 없어갖고 한번 이거는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답안 드리면 일단 정원에 따라서 이제 인력과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시의 문제도 일부 있지만 중앙정부의 문제는 큽니다. 사실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그 아동과 관련된 부분이 그 우선순위가 못 됐던 사항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처음에 기조 자체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의 아동을 책임지는 그 정도 보호해주는 돌봄해주는 그 정도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인식에 대한 그러니까 전환이 필요한데 아까 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그 저소득층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아동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힘을 좀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런 노력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단일 임무 제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검다리 지역아동센터 박명수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아동 양육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고 있지만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의 8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은 보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단일임금제도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진건바리 지역아동센터장 박명숙입니다. 네, 제가 발표에 앞서서 영상을 잠시 틀어드렸는데 이 영상을 지난 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 여수의 김혜재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도 한 번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도 정리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네 이 같은 보수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김혜재 의원님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일임금 체계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봉제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타 국고시설 사회복지 종사자에 비해서 급여와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총 451명이며 사회복지 국고 지원시설 중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임금은 부산시 생활임금 216만원에 대비해서 85.6% 낮은 금액입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해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시도, 서울특별시에서는 2021년부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현재 부산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총 5,056명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미래 인력 자원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정비 정말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사기 증진과 형평성에 대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제 시행 요구를 위한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04년 법제화 이후 계속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2020년에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도, 서울특별시 등이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이 제공 중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일임금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인천시는 작년 2020년부터 시행해서 2년째 단일임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빨리 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원님 아시겠죠? 좀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동 현황은 전체 5,056명이고 종사자는 센터장 209명, 생활복지사 242명으로 총 451명입니다. 그리고 총 개소수는 209개소입니다. 단일임금제도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인건비 보존과 호봉제 도입이 있는데 먼저 인건비 보존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국고 운영비 대비 인건비 가이드라인 차액을 보존해야 되는 것과 둘째, 호봉제 도입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인정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개선에 따른 기본임금 상향으로 생활임금 보존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인건비 개선 추진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센터장과 생활복지사가 10년 일한 센터장과 1년 근무한 생활복지사의 그 기본급이 거의 똑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사회복지사 기본급 공고 기준에 의거해서 센터장들을 10년 이상을 갔을 때 센터장 가장 11호 부위 보시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월
314만 4,200원이고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사업부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213만 800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보전 비용을 봤을 때 센터장은 총 38억 4,500만 원이 정도 소요되고 생활복지사는 9억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47억 5,200만 원이 예상되며 총 필요 예산이 10억입니다. 47억 5,200인데 왜 10억이 들까 하고 의문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 필요 예산에 대한 산술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그 인천행에 대한 제한 설명인데 인천행은 적용 비율을 12억 규비 50대 50 펀딩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기본 운영비가 국비 대 시비가 50대 50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국비 대 시비 구비가 50대 45대 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전 그 비용이 아까 47억 5,200에서 약 48억입니다. 그러면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나누었을 때 시비 24억과 구비 24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2021년도에 처우 개선비는 시에서 14억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시비 24억에서 처우 개선비 14억 원을 차감한 10억 원의 총 예산이 시에서 예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 작년부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제도에 대한 것을 계속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부탁도 드렸는데 한 번 더 올해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누구보다도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런 발표에도 마련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제도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부산시 예산은 총 10억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부산시 생활임금 제도에서 생활임금이 210만 원입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그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생활임금 제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조정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도 서울시, 인천시,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도처럼 2021년도에는 단일임금제가 꼭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박민성 의원님께서 마이크를 들어주실 차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할 말도 많기도 하고 또 할 말이 없기도 한 내용이고요. 일단 먼저 이야기 드리면 작년에 어쨌든 그 무동행정처에서 되게 감사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개념으로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 협의회 쪽에서 진행을 계속해서 매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좀 같이 꼭 해주시라. 예. 이게 이제 그 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힘을 갖고 이게 어차피 이건 기본적 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그 협력적 구조에서 이제 새를 키우시라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또 이제 원래 그런 계획도 가지셨지만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화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반면에 제가 그 이야기에 그 화답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혀 안 한 건 아닌데요. 제가 사실 작년에 주안점을 뒀던 게 보면 이제 이게 사회복지 시설기관들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그 생활임금의 틀로 지금 다 끌어올려 놔버렸고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특히 국비시설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럽니다. 이게 이제 국비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국가가 안 한다고 하고 국가는 좀 시에서 좀 책임을 져야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양 사업이나 국가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서로 복지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서로 내밀락 하다가 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기본적 구조 틀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바꾼 게 일단 시간의 수당은 어쩌면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시간의 수당을 넣었고 기간 법인의 부담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에서 이제 기간도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호봉에 따른 이 금액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 규정상 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그거는 한 발짝 양보를 해줬거든요. 일단 시간의 수당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단 간단한 거지만 그 노동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의 수당이 없는 직종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넣는 게 주안점이라서 작은 시간이지만 처음에 원래 제한은 10시간 했었는데 2시간이라도 이제 일단은 넣었던 부분이고요. 아마 그 부분은 개선이 됐고 아까 생활임금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작년 말에 초계선 그 이제 관련된 조례 사회복지사 소개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한 이유가 제가 참여하는 방식이나 이런 구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소수 직렬에 대한 그러니까 소수 뭐 지화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여성시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이 좀 소외가 돼요. 왜 그러냐면 주로 큰 틀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인원수가 많고 기간이 많은 그쪽에서 있는 그 장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법인의 관점에서 좀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초계선 사회복지사들의 초계선과 관련된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소수의 기관들이 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이게 매년 그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래서 조례를 바꾼 게 그 위원회 초계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1순위가 누구냐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냥 평사회복지사를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부 기관이 추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추천 방식을 다 바꿔버렸거든요. 아마 이제 아마 거기에 따라서 위원 구성이 새롭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사정 같이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노의 개념이면 사는 법인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행부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틀 바꿔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금 틀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모두의 이야기 드렸지만 호봉제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호봉제를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제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기적 계획을 세워서 호봉제는 추진해라고 이제 사실 지시도 했습니다.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오전 이상이 하루 2개로 쪼개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어쨌든 시가 특별히 따로 이제 그 시립 특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근거이지 이게 호봉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지침으로 이제 호봉에 대한 검토를 해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호봉으로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들이 급여 체계가 급여 테이블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생활임금의 구조, 그 다음에 호봉의 구조, 그리고 시간의 수당처럼 이제 이 부분들 이렇게 3개 정도가 갖춰지면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노동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 운영하는 법인의 부담, 법인들도 일부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제일 근본은 이게 누가 필요로 해서 만든 사업입니까? 국가가 필요로 해서 아니면 국가가 다 운영을 하든지 국가가 운영할 수 없는 구조니 이제 위탁의 구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저비용으로 하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변함이 없는데 다만 생각처럼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쉽게 저기 다리 하나 놓는 게 더 눈에 띄고요. 그리고 뭐 하나 눈에 띄는 거고 여기는 별로 잘 안 보여요. 저희가 열심히 이제 보는 거죠. 열심히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두들기고 그러니까 다리 하나 짓자는 건 한 번만 해도 먹히는데 이건 10번 말해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10번 말하는 게 11번, 12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입장하고 그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그 본 출신이 그 시민사회복지원대 사무처장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복지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야기 안 해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처럼 안 쉽더라고요. 작년에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의 수당 2시간 넣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수 인력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합의된 그 사회복지계 쪽 합의된 인원이 있더라고요. 이 인원도 이제 반도갈이 돼버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차량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하나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야기는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그 아까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이제 장비를 구축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시가 안 하면 그건 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원수도 없는데 동승자 2명을 해라고 하는 건 기관 문 닫고 애들 태우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활동센터가 더 오히려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 부족 인력에 대해서 이제 그 2인 구조가 아니라 3인 구조로 가야 되고 아니면 원장은 그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저 업무와 별개의 구조로 간다든지 이런 세팅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이게 저는 그 아까 도로교통 개정 자체가 단순하게 시설 그 차량의 장비를 어떻게 그 해서 안전을 갖추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재활동센터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참에 한번 전체 틀을 한번 바꿔봐라. 그리고 코로나와 연계돼서 지역사회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니 거기에 따른 적절한 처우를 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런 식의 이제 이 필요하고요. 그게 약간 이제 전체 종사자분들이 안 되면 가서 집회라도 해야죠. 그건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제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뭐 필요 예산이 10억이다. 제가 봤을 때 10억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10억보다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되면 또 호봉 또 늘어나잖아요. 그 인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줄어들 수도 있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두면 낮은 호봉에 또 드신 분이 또 들어오겠죠. 이런 구조면 계속 도돌이 되잖아요. 이 도돌이 구조를 막기 위한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주시고요. 저희는 계속 이야기할 거요. 그러니까 그 재활동센터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구조로 가지 말고 변화에 따른 아이들의 이제 복지와 인정을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교육입니다. 미래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안전센터의 역할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지원을 하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호봉제가 예. 저는 부산구 나옵니다. 그냥 말씀하시죠. 부산구 지역안전센터장 김영대입니다. 오늘 박문생 의원님 초대되고 말씀을 여러 가지 듣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달리 생각하는 여기 보니까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0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무인도 가고 저희들이 의원실이나 찾아가고 이리 주십시오. 완전 구걸하다시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결 답은 암담했어서 잘 안 됐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또 지금 특별히 감사한 건 이거 지금 그라고 선거철이 돼서 많이 자리 유지수를 해서 이렇게 오신 거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답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그 당시에 4월 달인가 작년에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그때 사상구에서 신상회 의원을 모셨습니다.
그때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우리 30몇 억이라고 그러셨죠. 그때 입회하니까 걱정 없다. 그거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우리 센터장님도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그 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상당히 멀리 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어떻게 뭐 저는 정치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동센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도움을 주면 무조건 지지할 겁니다. 아마 우리 센터는 다 그럴 겁니다. 아동 위한 그런 정책에 따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봤을 때 의원님 오신 거는 저희들이 또 덕비에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셨고 당연히 지지해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실히 좀 듣고 싶은 것은 뭐 필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어떻게 확실한 답을 저는 시원한 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보다가 30몇 억 있으면 약속을 좀 지키셔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찾아가서 뭐 지금 의장입니까? 뭐 찾아가서 가든지 1차적으로 거의 찾아가고 왜 해주셨다는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좀 항의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게 많은 게 보면 왜 말하냐면 예를 들면 일반 아동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저는 복지부 전화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취약계층 다 해당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8명이 됐습니다. 왜냐 20%, 40% 늘면서 갑자기 그 아이들 그대로 비율만 8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다자녀 가정을 일반으로 돌린 겁니다. 이 과정이 저는 알고 있죠. 서울시에서 일반 아동을 해달라 하니까 시끄럽게 그걸 해주라 하면서 뭘 바꾸느냐. 그거 일반 아동으로 다자녀 일반 돌려. 그리고 또 뭡니까 다문화 돌려. 일반 그럼 숫자 팍 내려가면 그러니까 다문화는 다시 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보면은 참 우스운 일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해주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가 봤을 때는 일반 40% 50%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뭐 바둑 말하면 꼼수밖에 안 되죠. 대안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거죠. 몇 프로 하면은 그 다문화 일반으로 빼버리면 뭐 일반으로 확 올라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반 아동은 그냥 기존의 아이들 외에 순수한 50%도 못한 아이들 그나마 받아오자 이게 일반 아동인데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까지도 저희들이 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되고 저희들이 안 됩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풀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을 안 두고 정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결국 풀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밖에 풀 수 없습니다. 법조 안 나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 그걸 보완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정을 다 아시겠지만 좀 더 시원한 답을 저희들이 원하고 바랍니다. 계속 좀 소개해 주시길 바라고 꼭 좋은 근간에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답을 좀 드리면 저희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아마 그런 의지를 표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작년은 상당히 특수성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가족센터와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두면서 이제 뭔가를 아까 호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잘 안 맞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 약속을 안 지키신 의장님한테는 제가 별도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 드린다. 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들이 그건 적절하지 않고 제가 뭐 10억을 만들겠습니다, 30억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10종 빼고 거짓말일 확률이 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는 게 제 그거고요. 그게 따라서 이제 그 예산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본연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강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역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말했던 중에 메시지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하겠다. 대신에 이제 보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나서 좀 행동을 좀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식의 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제 건 가지고 전 이거 너무 당연할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형제복지원 하는 문제. 사실 이제 제가 시민사회 때부터 해서 이제 거의 17, 18년 동안 했던 형제복지원인데, 지난주에 비상상고 관련해서 이제 이게 이제 무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해달라,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그냥 기각되고 말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유린이 있었다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무죄가 그냥 그대로 무죄로 인정되고 그냥 끝이 났어요. 이런 것들처럼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 이제는 좀 먹기 시작했는데, 신혼부부 관련해가지고 저출산 하도 심하다고 해서 신혼부부들 이제 그냥 무이자로 지원해주자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는 1년 반 걸렸어요. 하나를 실현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쭉 하면서 이제 3년의 활동들을 거치면서 결론은 내린 건 뭐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집행부는 일은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일의 목적이 관리예요. 변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문제가 있고 그걸 딱 둔 상태여야지 관리가 수월한 거죠.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집행부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구조라는 거고, 저는 어쨌든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명확한 거는 호봉이 없다라는 건 저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노동법 위반이에요. 근로기준법 위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시간의 수당 2시간 이것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근로기준법에서 안에 인재 범주 안에 쭉 들어온 건데, 그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 전태일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처우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자꾸 이제 예산이라는 걸로 해서 못 지키고 있다라는 건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움직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호봉제가 당연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좋은 결실이 곧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지지가 그리고 저희들의 노력이 있다면 2020년도에는 꼭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와주신다는 의원님의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질의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 외에 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래구 아이나라 지역아동센터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시간의 수당을 받게 된 게 모두 의원님이 애를 써주신 성과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대표 겸 시설장은 시간의 수당을 미적용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임금으로 인한 집행이 안 된 예산을 혹시 명절 수단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애를 써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완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시작하는 게 중요했고, 하면서 이제 각각 기관들의 입장들이 다르고 법인의 사항들도 다르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의 책임,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특히 이제 복지관 쪽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기관장들에 대한 일종의 업무 추진비의 유사한 형태의 뭐랄지 갑자기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 이야기를 해서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명절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의 수당은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관장의 역할에 맞게끔 하는 거기에 맞는 직책 수당이나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예. 지금 그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전체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처음부터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메시지를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진짜.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하구 협의회장 개구성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하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소방법하고 건축법이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다 다르고, 대부분이 그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지어서 이용을 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법상에서는 주택,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까지. 근데 소방법상에서는 이게 다 제외되어 있고 노유자 시설로만 봅니다. 그럼 이제 그 소방법으로 따지자면은 저희가 자주 옮겨 다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센터들도 많은 가운데 그 계속적으로 이 노유자 시설을 적용을 하면서 소방법에 따라야 되는 건지 에 대한 그 질문 한 가지 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노유자 시설이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그 규제 설비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에 대한 그 질문 한 가지 하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 입장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그 저희한테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되고 있는데 이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년 이상 이게 계약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복지교사가 저희의 경우에 정말 잘하는 분이신데도 이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 부에 이렇게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울주군에서 그 뉴스가 나왔던데 거기서는 이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에도 거의 이야기 들은 적은 있어요. 소방법이나 건축법 관련된 부분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좀 죄송하게 드리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저희 위원회가 안전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소방본부가 저희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해보고 오늘 좀 이게 안 그래도 그 소방본부장이 이제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게 이제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이제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둔다라고 이제 자기 올해 7월 되면 이제 아마 임기 끝나시긴 한데 그때까지는 무조건 하겠다, 안전 관련된 거 하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제가 이 부분은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동복지교사 관련된 거는 또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거는 이야기 드리는 게 맞진 않는데 다만 아까 이제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 일단 또 제가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되는 대로 해서 이제 그 회장님한테 이제 좀 의견을 좀 구하고 뭐 이렇게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옆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멀리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우리 박민석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건 이정미 센터장님 덕분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지 어쨌든 부탁드리면서 저는 노후자 시설이 지역아동센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답이에요. 다만 안전기준에는 지자체와 협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자체가 사업은 노후자 시설로 안전기준을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참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부산시가 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적합한 안전이 무엇일까 논의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해서 지역아동센터 2층 이상은 구조대 설치를 다 하라 한 거예요. 구조대 설치가 우리가 다 같이 하면 60만 원 하고 개별적으로 하면 80에서 100만 원이에요. 그것도 개인이 설치하라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침 우리가 아는 시설 개보수비 가지고 사업은 구조대 설치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주시기로 이렇게 합의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저는 생각한데 이 부산시가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님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부산시가 지역아동센터 안전기준을 소방법 거기다 맞추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자꾸 이동하는데 집 나가란다고요. 왜냐면 거기에 기준에 맞추면 어떤 큰 시설들은 스프링클러도 작업해야 되고 자탕기도 만들어야 되고 복잡한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동 확산기 정도는 위에 달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은 못 달지만 사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참 많지만 지자체가 협의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의원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찾아도 될까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그래서 노후자 시설이 아닌 기관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절한 협의를 해야 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시청 공무원이 해야 돼요. 내려줘야 되는 문제를 자꾸 떨어밀어요. 이런 문제는 관행적으로 이건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하반기부터 이제 인력 배치라는 게 청년 인턴처럼 좋아요. 6개월씩. 우리가 요구하는 인턴식에 이게 필요해요. 종사자는 필요합니다. 센터는 인력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아동복지교사처럼 보면 안 돼요. 이 요구사항이죠. 그러니까 아동복지교사는 부산에 저희가 209개소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수가 209명이 넘어요. 그쵸? 넘을 거예요. 이제 이게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1대1 배치를 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이 우리 스스로가 음악도 필요하고 체육도 필요하고 또 학습을 가르치는 센터 변별력이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들어오기를 바라세요. 센터에서 요구사항이요. 욕구가 훨씬 나눠서 들어오는 걸 원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정규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정규 인력이 6개월 인턴하고 나가는 건 이게 장학재단에서 보내줘요. 많이 들어오거든요. 1년짜리 한 10개월 들어오나요? 8개월 이래 들어오는 인력들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동복지교사를 기간제 준공무원식으로 이제 울주군이 바꿨다고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슈가 됐는데 한번 정규직 일자리가 한번 심각하게 이미 들어온 부산시의 이 펀딩이에요. 아동복지교사 펀딩 사업인데 지금 거의 5시간 들어오거든요. 기간제로. 이 친구를 정규직으로 좀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참 오래 했는데 예산은 부산시가 많이 들어가고 또 6개월 사업도 이제 지자체 이거는 구청 예산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구청이 돈을 없다는 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도 이것 좀 이게 아동복지교사 들어가는 국비 사업하고 구청 사업하고 합치면 정규직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정규직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 아까 고민한 게 그러니까 저도 좀 어쨌든 여러 아동복지교사와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는 게 약간 이야기 말씀 중에 이제 국가하고 이제 지자체 부분에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있는 건 아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주안점은 일단 오봉제하고요. 예.
아까 이제 소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차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차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은 그 시가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은 다 위법자, 범법자 만들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이고 호봉에 대한 부분을 풀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처우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올해 제일 큰 숙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풀어야지만 나머지들이 좀 풀립니다. 반면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 드리는 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변했어요. 변하고 어쩌면은 지금 자칫 이 구조로 가다 보면 문을 여러 군데 닫아야 될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제 통합하고 같이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분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입니다. 부산의 상황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인지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코로나나 경제적인 상황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빠졌다라는 건 명확하거든요. 나빠진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편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아동,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지역에서 엄청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이것저것 부분들이 호봉도 조금 더 쉬워지는 거고요. 저는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결을 한다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센터장님이 시간에 쓰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머지 뭐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너무 많은 기대를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는 게 이상입니다. 네, 또 기타 질의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산광역시의회 박민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간담회가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저희들도 의원님의 말씀처럼 더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단체 기념 촬영이 있고 나가시는 길에는 정성 가득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간담회가 급하게 진행되었는데도 참석해주신 많은 센터장님들과 발표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산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 박민성 시의원 현장의 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모두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많이 오고 많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몇 분 뒤에 서시고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나오셔서 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많은